푸른 강물은 세월을 싣고 흘러 금빛 모래톱이 됩니다. 산과 강이 품은 마을에선 풍요로운 삶이 이어집니다. 여기 없다. 천년의 시간을 지켜온 태고의 자연이 손짓하고 여기도 소나무가 많네.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솟아나는 곳, 경북 예천입니다. 모래강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내성천이 금빛 물결로 일렁입니다. 예천의 젖줄인 내성천을 제대로 보려면 비룡산 전망대에 오르면 됩니다. 가까이 이어진 나무 계단을 하나둘 세며 걷다 보니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어느새 전망대에 다다랐습니다. 아, 시원하다. 언뜻 보면 물 위에 보름달처럼 둥둥 떠있는 섬처럼 보이는데요. 육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기 저 아래가 그 유명한 예천의 물돌이동 회령포 마을입니다. 내성천이 낙동강과 섞이기 전에 돌아나가는 곳인데요. 저기 저 아래 가늘게 이어진 도로만 한 삽 떠내면은 강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섬이 될 것 같다는 표현이 정말 실감나는 풍경입니다. 시원하다. 바람도 좋고. 오랜 세월 물줄기가 실어나른 모래는 마을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데요. 가느다란 실처럼 뻗은 다리가 겨우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듯 보입니다. 회령포 마을은 뿅뿅다리라 불리는 200여 미터 길이의 철다리를 건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놓인 건 10여 년 전. 그 전까지 주민들은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물이 차면은 이렇게 물도 올라올 것 같고, 아주 여러 군데 여행 다녀봤지만 이렇게 놓은 다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멀리서 바라보던 신비로운 풍경 속 회령포 마을로 가까이 들어가 봅니다. 회령포는 산과 강에 둘러싸인 오지지만 땅이 기름지고 인심이 좋아 예로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난 마을입니다. 사과나무에 매실에 자두에 살구에 없는 게 없네. 풍성하게 열린 열매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감자밭이 보입니다. 하얀 감자꽃이 활짝 핀 걸 보니 땅속 열매도 단단히 연그럽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감자 캐세요? 어이구, 다 캐셨네 벌써. 장마가 오면 예. 이 꼭다리 있는데 여기요. 예. 여기 물 들어가면 썩어요. 감자가. 예. 야, 이거 진짜 밥에 쪄놓으면 너무 맛있겠다. 여기가 또 여기 들어가면 물이 돼가지고 아, 양사방이. 수분이 많아요. 아, 그래서 수분이 포슬포슬하게 많아서 더 맛있겠구나. 고와잖아요. 그러니까 뽀해 보여요, 감자가. 감자는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죠. 나 이거 또 분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일손이 부족해 보여서 감자 캐기에 나섰습니다. 어우, 많다 이게.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흙을 걷어냈더니 감자들이 어우야, 야 이거 봐. 어유 이거 크다.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밥 한 끼네 이거 완전히. 사람 알아보네 이거. 야. 흙 속의 보물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방 캐낸 감자는 특별히 조리하지 않고 쪄내기만 해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잘 익은 핵감자가 입맛을 돋우는데요. 그런데 감자 껍질이 보이지 않네요. 시집 와서 이 감자 먹었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해줘. 감자 먹어요. 열을 들었어요. 동네 기시 부럽잖아. 우린 여기 다 까서 삶아요. 가슴 삶아야 맞아. 그래 이 분나지. 예, 이 분이 나서 맛있지. 깨서 삶으면 이 맛이 안 그 나요. 실제로 그 삶으면 더 아려. 안에서 못 먹어. 아니요. 빨리 와요. 회령포 핵감자 한 입에 마을 자랑도 이어집니다. 부자 동네가 이 동네네. 여기 아직 그래 요 불악충에서 이 동네가 제일 부자 동네네. 그래 맞아 해요. 지금도 그래. 여기 사람들이 저 땅이 좋아서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래 여기가. 아니 터가 좋지요. 옛날 땅콩도 많이 하고. 우리 뺑 돌아가면서 요래 사람들을 요래 보호해 주잖아요. 물 없어서 농사 못 지니까 안 지질 않으니까 그죠? 물 없어서 농사는 뭐 안 지질 않잖아. 모래를 실어 온 내성천은 회령포를 빙 두르며 백사장과 맑은 물을 선물하고는 다시 낙동강을 향해 유유히 흘러갑니다. 소백산맥의 남쪽과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예천은 예로부터 공기 맑고 물맛 좋기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회령포를 돌아 나온 내성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삼강 근처. 이곳에서 비로소 낙동강 700리의 물길이 시작됩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풍양면은 옛날부터 큰 장이 섰던 곳이라 나루터도 많았습니다. 강을 건네주던 사공들의 나룻배가 넘쳐나던 시절입니다. 송기한 할머니도 한때는 뱃사공이었습니다. 보기 드문 여사공이었죠. 건너편 마을로 가는 삼강교가 생겨나고 사공에 할 일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사대 대신 그물을 잡았습니다. 잡을 고기, 놓아줄 고기도 한 번 보면 척척인데요. 인심도 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빠가 살아있는데 이런 거 더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지 그런 건 뭐냐. 많이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왔어요. 얼마나 거 자, 버리는 거 한번 작은 거. 방생가라. 그것도 살려준다고요? 이거 살려줘야 뭐. 왜요? 크잖아. 아유, 이건 큰 것도 아니야. 큰 것도. 큰데요? 이또 살려줘야 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커야지. 그래도 한 뼘은 넘어야지. 어... 그래, 아기들이. 얼마나 돼. 자, 방생 가서 나중에 커갖고 와라. 이렇게 홀로 나와 고기잡이를 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남자들도 때로 힘에 부칠 때가 많은 어부의 일. 하지만 정작 두려운 건 고기잡이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겁나던 거야. 야, 처음엔 진짜 이거는 나 물 아무것도 아니야. 막 며칠 되는 데 갔는데 낚시꾼들 다 쳐다보고 다 웃으면서 빨리 나가라 해요. 양동이 가득 물고기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도 분주해집니다. 할머니 댁은 예나 지금이나 마을 사랑방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손때와 정이 듬뿍 담긴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죠.
주막이지요. 주막이래요. 주막도 이게 오래됐어 이 주막이. 옛날에는 한강주막 같은. 그럼요. 오래돼가 요 마리가 거기도 더 컸어요 있어가지고. 여기가 더 컸어요. 마리가 있어가지고 요 나오면 크게 시원했어. 여가요. 여기가 사람이 있는 대 거예요. 한질이래요. 전부 소장사 뭐 장군들 전부 이리 댕기고 살구나무도 컸는데. 이 사건 걸로 이리 댕기고 살구나무. 잠시 숨 돌리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다시 집 밖으로 나옵니다. 빈 바구니를 든 채 길도 없는 논두렁으로 들어가는데요. 망설임 없이 뭔가를 뱀니다. 가만 보니 미나리입니다. 쓱쓱 낯질 몇 번의 야생 미나리가 수북합니다. 이게 다 그냥 자란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난 거죠. 전부 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랑 같은 데서 이렇게 자라죠? 이거는요 옛날부터 원래 도랑 같은 데서 그래서 돌미나리라 해요. 집 주변은 먹을거리가 지천입니다. 이게 둥글레. 이게 둥글레라고요. 저절로 난 걸 갖고 내가 자꾸 옮겼지. 근처에 널려있던 둥글레 뿌리를 하나 가져와 심은 것이 어느새 둥글레 텃밭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큰 뿌리는 또 해먹고 요거 먹고 다 전부. 구수한 향의 둥글레 차도 이 뿌리를 캐다가 말려서 직접 끓여 먹습니다. 줄기를 볶으면 향긋함이 물씬 나는 머위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맛을 갖고 비야 돼. 누구든지 이제 오시면 바로 보고 바로 그냥 들에서 상추고 뭐 실과시고 파고 뭐 바로 뜯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해가지고 또 잡수지. 이제 본격적으로 할머니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참 잘하는데 튀김거리가 없네 오늘. 갓 따온 싱싱한 미나리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역시 매운탕입니다. 강내음과 산내음이 고스란히 배어나는 매운탕 한 그릇을 서로 나누는 동안 오가는 길손으로 북적였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옛날에 여기 사람들 많았네. 백두대간 종주 구간인 소백산 묘적봉의 남쪽. 모시골 마을 주민을 따라 인적 없는 숲길에 들어섭니다. 여느 유명산에도 뒤지지 않는 비경이 있다는데요. 하늘을 가린 활렵수림 사이를 얼마나 걸었을까.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담한 폭포가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모시골 마을 사람들의 숨은 쉼터, 모시골 폭포입니다. 폭포를 지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조선시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겸암굴입니다. 겸암굴이요? 예. 겸암굴이 뭔가요? 겸암굴은 그 옛날 그 유성룡 선생 잘 아시죠? 유성룡 선생 형님이 그 유운용 선생이라는 분이 풍주군술로 하실 적에 임진왜란 때 여기에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피난을 하고 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굴을 겸암굴이라고 합니다. 큰 바위가 지붕을 만들어준 겸암굴은 밖에서 보기와 달리 안은 의외로 넓습니다. 겸암 선생이 10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피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굴 주변은 과실나무들로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각종 열매로 배를 채우기에도 충분한 산골짜기라 하여 충복골로 불립니다. 경쾌한 물소리에 이끌려 발길이 머문 곳은 칠칠바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7월 칠성날 이곳에서 소원을 빕니다. 사람 손이 타지 않은 원시림 사이로 장쾌하게 흘러내리는 폭포의 모습에 무더위마저 순식간에 날아갈 듯한데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운 커다란 바위 하나로 이루어진 칠칠바위. 왜 하필 칠칠바위일까요? 칠칠맞닥 하는 뜻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가 돈나고 잘생기고 좋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뜻을 잘못 이해를 해서 칠칠맞다 이랍니다. 그 보시다시피 이 바위가 저 위에서부터 안반이 전체가 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 바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위를 보고 그 바위 칠칠맞다 이래 칠칠바위로 이제 이 명명을 했는데. 예천은 소백산 줄령과 낙동강 상류라는 지리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청정거울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는 뽕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죠. 요즘 이곳에서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이고 새까맣게 열렸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터 하세요? 네. 아이고 막 가득 새까맣네. 나무를 한번 흔들자 여기 오디 열매가 비 오듯 후두둑 떨어집니다. 잘 익은 오디는 이렇게 나무 아래에 그물망을 깔아놓고 흔들어 줍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수확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이 언제까지요? 기간이 있어요. 요 옷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없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럼 대충 언제까지나 대충 돼요?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을 떨면은 한 3번, 4번. 세네 요거 번. 여기 한 3번째예요, 이게. 다음에 떨면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게 금방금방 자라요? 예. 검붉은 색으로 맛있게 익은 오디는 특히 비타민C가 많습니다. 오디 몇 개를 따먹어 보니 금세 온몸이 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입 새까매지겠다. 왜? 예. 오디 수확은 6월이 제철인데요. 무르익은 오디는 장가지를 한번 툭 치기만 해도 쏟아져 내려서 따는 것보다 줍는 게 품이 더 많이 듭니다. 어우 많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 지천으로 널린 오디를 줍다 보면 어느새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야 색깔이 진짜 진하네요. 네, 장갑 껴드리게요. 그러시네. 장갑 껴도 마찬가지시네. 네. 많이 좋으시니까. 옛날에 뭐 해먹을 줄도 모르고 그냥 온천지 옷이랑 뭐 입이랑 새카맣게 그냥 따먹기만 했어요. 따먹기만?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네. 뽕나무는 버릴 게 하나 없는 나무입니다. 뽕잎은 비단을 만들어내는 누에의 먹이죠. 옛날에는 여기가 우리 지역에 예. 상중 농잠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농잠학교. 누에만 기르는 학과가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주위에서는 상교 농잠을 많이 갔어요. 이 농촌형으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나와서 한 가지 이제 그 누에만 미기도 돈벌이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새참 드세요. 그 소리가 제일 반갑다. 제일 뭐 먹으란 소리가 제일 반갑네요. 이야, 없다. 반가운 새참 시간. 오디가 많다 보니 새참도 조금 특별합니다. 오디잼을 듬뿍 바른 오디잼 샌드위치는 별미죠. 이게 잠시 봐.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이게 만들 때 힘들지 않으세요? 설탕이 네. 그럼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디잼에는 오디 자체에서 네. 당도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 오디잼은 좀 힘들어요. 왜요? 딸기잼은 이렇게 끓어도 뛰지가 않는데 보글보글 하니까 그냥. 예. 이거는 끓을 때 막 튀니까 왜 그러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가? 물기가 많았어. 이게 수분이 많이가 그런지 어디에 수분이 많아서. 많이 뛰어요. 오디잼. 네. 오디잼은 처음 먹어보네요, 제가 여기 와서. 이야, 잘 먹겠습니다. 단맛보다는 상큼함이 먼저 입안에 퍼지는 오디잼. 오디 주스 생. 바로 갈아주신 오디 주스까지 곁들이니 일품 건강식이 따로 없습니다. 네, 약불도 갈은 거예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이거 많이 드시면 젊어지신대요. 초여름 까맣게 익은 오디는 보약이라는 마을 어르신들. 건강 비결도 다름 아닌 오디 덕분이랍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맺지 않아도 대접받는 뽕나무도 있습니다. 오디나무보다 조금 작은 키에 넓은 잎이 무성한 뽕나무입니다. 오디뽕은 이래 커요. 나무가 저래 커가지고 키워가지고 오디가 열면은 열매가 많이 여는 나무고 이거는 누에 기르는데 이제 우리가 미기기 때문에 비미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누에 먹이기 위한 할아버지는 오디 대신 싱싱한 뽕잎을 채취하시는데요. 예천은 예로부터 전국 최대의 잠업단지로 명성을 누렸었죠. 지금도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 잠실에 들어가야 돼. 넉잠을 푹 자고 일어난 누에들 위로 뽕잎을 덮어줍니다. 이거 깨만 먹는 거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잘 먹어요. 진짜. 누에는 밤낮으로 뽕잎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뽕잎을 덮어줘야 합니다. 갓난아이와 시어머니 모시듯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누에는 예민합니다. 고운 씨를 뽑아내는 고치로 키우기 위해선 적지 않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해발 400여 미터의 산속에 위치한 곤충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곤충과 수중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0m가량) 이어진 나비 터널로 들어가면 각종 꽃들과 보기 드문 나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곤충 엑스포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나비 터널은 비와 바람이 그대로 통하게 만든 그물 터널입니다. 도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나비를 마음껏 볼 수 있어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인기가 좋죠. 곤충연구소에서는 지역 농가를 위해 육종 개발도 활발합니다. 호박벌은 자연적으로 농작물을 수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인데요. 이 호박벌을 각 농가로 분양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엄청난 이득이 있죠. 뭐 과실 같은 것도 더 뭐 당도라든가 모양도 좋게 나오고, 이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수분 활동을 하면 정확하게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농가에선 이 호박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 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요. 요 벌통 하나면 문제 없습니다. 이제 호박벌이 일을 하러 나옵니다. 예천 호박벌은 꿀보다 꽃가루를 주로 먹이로 삼도록 육종되었기 때문에 꽃 사이를 누비며 꽃가루를 실어 나르기엔 제격이죠. 호박벌이 없었다면 사람이 직접 인공 수정제를 뿌려서 수분을 시켜야 했을 테니 참 고마운 일거리죠. 아유, 이게 밭농사 짓는 것이고, 사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고 다른 것보다 다 하는 게 봉시고, 우리 할 일이 제가 다 하니까 참 벌이가 잘 나왔어요. 저기 요즘은 꽃이 피어도 꿀벌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예천은 다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는 꿀농사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등 구경 좀 해도 되죠? 네. 예. 아, 그래야 되나요? 그래 안 쏘일래나 얼굴은? 네. 예. 손을 그. 아이고. 예. 반가운 꿀벌을 가까이 보기 위해 이렇게. 채비를 합니다. 머리에 그냥. 쓰세요. 초여름 야생에서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로 꿀벌들이 분주히 오가며 꿀을 모읍니다. 우리나라 꿀의 대부분은 아카시아 꿀인데요. 아카시아 꽃이 진 6월에는 야생화에서 모은 꿀이 조금 섞인 자파꿀을 땁니다. 벌써부터 꽃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이쪽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청정지역이라 오염이 덜 돼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예. 좋은 꿀이다. 그리고 이제 이 꿀이 아카시아 같은 아카시아 꿀이라도 꿀을 또 넣고 맑아요. 아, 맑아요. 향이 독특하고. 이 안에 속에 반짝반짝하는 게 이거 들어있는 꿀이에요, 여기. 찍으려면 저거 꺼내와야 돼. 한잔 해볼까? 어우, 묵직하다. 벌집 한 판을 들어보니 무게가 꽤 나가는데요. 꿀 1kg을 만들려면 벌들이 수백만 송이가 넘는 꽃들을 오가며 꿀을 채집해 와야 합니다. 한 마리가 벌들은 채집해 온 꿀을 스스로 밀봉해 겨우내 먹을 식량으로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밀봉을 해놓았다는 건 그만큼 꿀이 잘 숙성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 꿀맛이 무척 궁금한데요. 아카시아 꽃에서 꿀을 많이 따올수록 맑은 색을 띠는데요. 당도가 높고 꿀맛이 부드럽습니다. 맛 좀 보려면 이걸 이렇게요? 예. 이야, 아이고. 예, 됐습니다. 예. 야, 이걸 바로 채취해서 바로 이렇게 맛보는 것도. 예, 맛 좀 한번 보세요. 진해요. 예. 맛이 되게. 입안에 들어가면 탁 쏘는 맛이 나죠. 예, 알싸한 게. 알칼리하게. 예. 이것도 먹어도 되잖아요. 벌집입니다. 그죠, 벌집이니까. 거기다 꿀 갖다 넣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이 곤충이 사실은 이만큼 우리 인체에 좋은 이런 거 그런 천연 벌꿀을 갖다 준다는 얘기는
이게 이 곤충이 사는 세상이래야 사실 우리 환경적으로도 사람이 맞습니다. 잘 사는 예. 환경이 주어지거든요. 사람 살기 좋은 마을 하면 예천에서는 금당시를 꼽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끄떡없다는 십승지지 중 한 곳이죠. 마을로 들어서면 정겨운 돌담길이 먼저 반기는데요. 이제부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돌담길은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데요. 낮은 돌담과 흙길이 정겨워 무심히 걷다 보면 자칫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길이 이 동네에 살아도 네. 아주 나기 힘들어요. 그럼 미로처럼 복잡한가요? 완전 미로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밤에 오면 방향 감각을 찾질 못해가지고 오죽하면 꿔준 돈을 받으러 왔다가 돈 빌려간 사람을 찾지 못해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까요? 특이하게 보리를 심어놨어요. 보리를 심어놓은 거죠. 네. 이 보리를 동경형이 심었다고는 그던데. 미로 같은 골목 사이사이 단정하게 자리한 고택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가 집이세요? 예. 구경해요. 구경해요? 예. 1600년대에 지어진 진사당은 옛날 곤진사가 살았다고 하는 미음자형 고택인데요. 금당실엔 이런 고택과 초가집 수십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서울에 버금갈 정도로 선비들이 많았다는 금당실. 조선의 도읍지가 될 뻔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실 마을의 지형을 살피니까 한양처럼 이렇게 참 진짜 수도로서 정할 만한 그러한 곳인데 다만 이제 물이 없어서 아쉽다 하고 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양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될라 그다 말았다 이래가지고 반서울이다. 눈높이에 맞춘 낮은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향의 넉넉한 인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돌담 쭉 있고 돌담 옆에 장미 딱 이렇게 있어. 다 집집마다. 특이하네 진짜. 안녕하세요. 이제 가려고 마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물이에요? 저기 복숭아 에키스물. 복숭아 에기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복숭아 처음 먹어보는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예. 좋습니다. 맛있죠? 네. 손님마다 오시면 내가 이래 다 드리거든. 목마른 객손에게 선뜻 음료수를 내준 아주머니의 아기자기한 마당이 눈에 띕니다. 저거 앵두나무 아니에요? 맞아요. 다 익었어요? 좀 익었네. 많이 익었네. 낙 치세요, 약? 약 안 써요. 안 치세요? 약 안 써요. 야, 앵두나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오랜만에 보는 앵두나무가 반갑습니다. 아시아, 더 익어야 돼. 요 정도는 익어야 돼, 요 정도. 상추도 있고. 추억의 맛에 잠시 빠져보는데요. 이것저것 피마자. 작은 텃밭이 눈길을 끕니다. 피마자라 그러나 이거? 아니, 예. 그죠? 예, 아주까리. 아직까지. 피마자라고도 불리는 열대식물 아주까리도 있고요. 상추며 오이 같은 채소들도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네요. 한껏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해도이. 이제 금방 짜니까. 그냥 먹어도 돼요? 예. 약도 안 쳐, 우리는. 아삭아삭함에 단맛까지 납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금방 따졌으면 그지요. 아유, 드세요. 아이고.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푸근한 정마저 매력적인 금당실 마을입니다. 금당실 마을 앞에는 송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숲인데요. 거센 바람과 홍수를 막아주는 방풍림이죠.
여기도 소나무가 많네. 마을 주민들의 소나무 사랑도 지극해서 사산송계라는 자체 모임으로 숲을 가꿔왔습니다. 금당시의 송림과 더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소나무가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나무는 무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솟아오른 기둥과 누워서 자란 듯 뻗어나간 가지들은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웅장합니다. 높이는 10여 미터, 동서로도 30여 미터나 자란 노송은 중심 둘레만도 5미터 가까이 됩니다. 몇 명이나 해야 되나? 어우,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여기까지. 야, 이렇게 되면 밑에 한 명. 어른 5이 팔을 뻗어야 겨우 안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5명. 게다가 석송령은 차지한 땅만큼의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지금 이 평수로 6,6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부자죠 뭐. 꽤 되네요. 예. 예. 이거 누가 재봤대요? 키는? 예천 주민들에게 소나무는 나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인재가 많았던 예천에는 선비 문화가 깃든 문화유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성천 물길의 백미 중 하나인 선몽대는 퇴계 이황의 종손 우암 이월도가 지은 정자인데요. 퇴계 이황도 그 아름다움을 못 잊어 시를 짓고 선수 선몽대라는 친필 현판까지 써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퇴계는 꿈속에서도 선몽대를 그리워했다는데요. 강변의 흰 모래와 푸른 벽은 그림으로도 표현하기 어렵다는 시를 지어보내기도 했습니다. 오금 야야 밤마다 빙선몽이라 했습니다. 진작에 가서 기리지 못한 것을 이제 이 한탄하지 않노라 이런 시를 한 수 보내주시면서 이제 이 선몽대라는 세 글자를 써 보내주셨어요.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은 선몽대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초정 권창륜 선생은 우리나라 5대 국세의 정각을 쓴 서예가인데요. 그가 선몽대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가장 자연을 닮은 것이 모든 철학이라나 예술은 자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종종 우리나라 곳곳의 명산에 올라 자연의 기운을 담은 글씨를 써내려가곤 합니다. 맑은 물과 백금처럼 고운 모래, 수백 년 묵은 노송이 어우러진 절경. 선몽대에서 과연 어떤 글씨가 탄생할까요? 맑을 청자 물하자. 무슨 의미? 우리 예천의 고호가 청하라는 고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막 강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맑은 물이 흐른다. 그게 청정하는 고장이다.
청정한 환경은 수많은 문화유산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중 하나인 각궁도 예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각궁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삼뽕나무인데요. 질 좋은 삼뽕나무를 찾아 많은 공장들이 예천으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각궁은 예로부터 삼뽕나무를 많이 씁니다. 활 시위에 거는 부분이 아주 질기고 단단해야만 되기 때문에 나무가 주로 이 나무를 대부분 다 사용해야 됩니다. 각궁은 전통 활로서 대나무, 뽕나무, 소힘줄, 민어불에 등 여러 가지 자연 재료를 합해 만드는 복합궁입니다. 그 중에서 뽕나무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기 때문에 활에 휘어지는 부분에 쓰입니다. 태풍 맞으면은 그대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뽕나무는 뿌리채 뽑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가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잘 부러지진 않습니다. 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여일이 넘게 걸리는데요. 중심이 되는 몸체는 대나무로, 활이 휘어지는 부분은 뽕나무로 각각 만들기 때문에 나무를 다듬는 일도 특별합니다. 대나무는 이제 사람에 비유하면은 허리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뼈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연소 부분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삼뽕나무로 합니다. 서로 이어서 이제 복합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를 연결하는 과정이 끝나면 더욱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어 불에로 만든 풀로 소임줄을 활에 붙여야 하는데요. 곱게 다듬은 소힘줄을 한 겹씩 올리고 건조하는 작업을 1달 반 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완전한 100% 수공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장인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공장이던 시절엔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각궁을 만드는데도 1년에 50장 이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각궁은 평소에는 동그랗게 말려 있다가 시위를 걸 때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독특한 제작 방법이 특징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의 활도 따라오지 못할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저항력이 강한 각궁은 7가지 동식물 재료로 만든 최고의 활입니다. 느낌이 덜 아파요. 이렇게 끼는 게. 어깨까지 이렇게 길이. 해야 된다. 어깨까지 이렇게. 이렇게 어깨까지. 팔 떨리는 거 봐. 예. 어우, 야. 서로 다른 자연 재료가 합해진 복합궁이기 때문에 활의 탄력성이 뛰어나 사거리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활이 더 많이 나오나요, 거리가? 예. 실제로는 경기용으로는 145m지만은 145m요. 예.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예. 신라 시대 때는 이제 세노라 해가지고 그거는 1000m 이상 날아가고. 아이고, 1000m요. 예. 자연과 어울리는 삶은
선비의 생활에도 뜻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울창한 수림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계곡을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봅니다. 좋네. 야. 바위 위에 떠 있는 듯 보이는 청안정은 조선 중기의 학자 권문해가 수양을 위해 세운 정자입니다. 퇴계 이황의 문화생이기도 했던 권문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볼 수 있는 대동은부 군옥을 편찬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씨, 지역명, 그다음 꽃명, 또 나무명 이런 거를 참 종래 운자별로 한자 운자별로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해 놓은 거. 지금 말하면 최초의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이라고. 최초의 우리나라 백과사전이요. 목판본을 완성한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초판을 발행할 수 있었던 대동은부 군옥. 오랜 세월 소중한 업적을 지켜낸 후손들의 노고가 새삼 고마울 따름입니다. 선조들의 청아한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예천에서 천년을 간직해온 아름다운 유산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